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거예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 바로 당신의 와이프 또는 당신의 남편의 불륜남, 불륜녀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불륜남, 불륜녀를 당신이 만났을 때 그 불륜남, 불륜녀가 어떠한 행동들을 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측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당신께서 불륜남, 불륜녀를 만나러 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까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상간소설 많이 다루다 보면은요, 불가피하게 불륜남 불륜녀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게 되고요. 또 반대로 불륜남 불륜녀 때문에 피해를 보신 원고분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께서 해주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생각하는 것보다 불륜남 불륜녀를 어떻게 만나는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거나 당황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원고 쪽 입장에서 이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신 남편 또는 와이프의 불륜남 불륜녀를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면전에서 불륜남 불륜녀들을 만나게 되는 계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정말 흔한 경우죠. 우연히 만나거나 아니면 제보를 받고 가는 겁니다. 당신 남편이나 당신 와이프가 누군가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데 그걸 누군가 지인이 보고 당신에게 연락을 주는 경우들이 가장 흔하겠죠. 또 어떤 경우에 정말 끔찍하긴 한데 당신이 길을 가다가 당신 남편 또는 와이프가 다른 이성의 손을 잡고 걷는 것들을 발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또 한 가지 플러스 알파, 요즘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당신이 의심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어떤 심부름센터, 흥신소, 탐정들 이런 분들의 의뢰를 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당신께서 이미 불륜남 불륜녀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불륜남 불륜녀가요, 당신에게 전화가 와가지고요, 나 이렇게 당신 남편 와이프하고 불륜하고 있는데 좀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당신 남편 와이프가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들, 집착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반대로 그 불륜남 불륜녀가 당신 남편이나 와이프는 이제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나 너무 사랑한다, 이런 경우들도 흔합니다. 굉장히 이런 경우에 만나서 무슨 얘기해야 될지 답답하고 안타까운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죠. 세 번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첫 번째, 두 번째 경우 다들 기가 막힐 것 같다. 내가 그렇게 불륜남 불륜녀를 만나면 좀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세 번째 경우는 더 끔찍한 경우예요. 뭐냐면 그 불륜남 불륜녀가 이미 당신이 아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소위 말하는 가족 모임에서 만난 사람, 어디 같이 히트센터를 다니던, 심지어는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 와이프의 가장 친한 친구, 언니, 동생 이런 경우도 너무너무 흔하죠. 이런 분들에게는 가능하면 그 불륜남 불륜녀를 어떻게 단죄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일 겁니다. 크게 이런 경우들을 통해 가지고 불륜남 불륜녀들을 당신께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요, 그 불륜남 불륜녀가 나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 어떤 반응일까예요. 제가 최근에 보면은 그 불륜남 불륜녀들의 태도들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전형적인 경우에 가장 흔하고요, 많습니다. 눈물 뚝뚝 흘리면서 미안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당신을 만나는 것 자체가 무섭고 두렵고 힘들어하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은 마음들, 실제로 무릎 꿇거나 용서해달라, 감히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하면서 반성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가장 흔한 경우고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상식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연히 들이닥치는 경우, 지인들의 제보를 받고 모텔에 있는 잡으러 갔을 때에는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경우들이에요. 그런데 그 만나게 된 계기 중에서 당신이 연락을 해가지고 그 불륜남 불륜녀를 만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불륜남 불륜녀가 당신에게 연락을 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반성을 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두리뭉실하게 돌려서 해요. 그러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있어가지고는 당신이 알고 있는 사실하고는 다른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유부남 유부녀인지를 모르고 만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당신께서 화를 내면서 막 쏟아내려 그러면 뭔가 녹음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당신께서 어떤 과격한 행동들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당신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넌지시 떠보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당신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이성을 확실하게 잡고 계셔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하기가 쉽다라는 점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인정을 하고 잘못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불륜남 불륜녀가요, 자신의 잘못보다요, 오히려 당신의 남편 또는 아내의 잘못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정말 환장을 노르시죠. 먼저 꼬셨어요. 나는 그만두려 그랬어요. 그러면 얘기를 듣다 보면 내 남편이나 아내가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슬그머니 물러나거나 바보처럼 그냥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당신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너가 잘못했다. 남편이나 와이프의 잘못이 아무리 크든 작든 그건 네가 내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라는 것들을 단호하고 야무지게 말씀하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파트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륜남 불륜녀가 당신이 예상하는 것,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행동했을 때 많이 당황하시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께서 불륜남 불륜녀를 만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당신께서 천천히 돌아보셨을 때 불륜남 불륜녀가 부정행위를 했다라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찬찬히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신께서 제대로 된 증거라든지 이것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륜남 불륜녀를 만났는데 가서 화병만 얻어갖고 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그 불륜남 불륜녀가 당신 남편이나 와이프하고 짜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증거들을 갖다가 감춰버리거든요. 자기네들끼리. 그러면 화병은 화병대로 얻었는데 소송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을 때 증거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당신께서 듣는 순간 얼마나 가슴 답답하고 힘드시겠어요. 이제라도 증거들을 확보하셔야 되는데 이미 그들은 기존에 있던 증거들을 다 정리해버리고 당신을 의처증 내지는 의구증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는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가장 최악의 경우는 이렇죠. 당신 남편이나 와이프가요, 오히려 먼저 이혼 소송을 해버립니다. 나 이렇게 의처증 있고 의구증 있는 사람이랑 못 살겠어. 나는 바람 핀 적 없어. 증거 있으면 증거 내놔봐. 이랬을 때 정말 화병 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야무지게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이 야무지게 챙긴 증거를요, 그 불륜남 불륜녀들이 굳이 보여주거나 확인시켜 줄 필요도 없어요. 좀 그런 것들이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습니다를 갖다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물어봐요. 가가지고 그러면 제가 어디까지 허용되는 범위입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 통념상 당신께서 그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을 하거나 정말 화를 못 참아가지고 혼자서 욕설을 하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깐족깐족 대거나 당신에게 때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얼굴 갖다 댄다고 하더라도요, 손을 대시거나 하는 행동들은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건 오히려 함정에 빠지실 수도 있고요. 당신께서는 하셔야 되는 것들은 내가 당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기세로 확 드러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이거예요. 만나기로 굳이 약속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당신께서 그 사람의 신상을 좋아서 알고 계신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집 근처나 아니면 회사 근처로 가가지고요, 갑작스럽게 나 누구 남편인데 누구 와이프인데 잠깐 만나서 얘기합시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준비할 틈 없이 당신이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잘못에 대해 가지고 인정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좀 굳이 약속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면 갑자기 찾아가셔가지고 하는 것들까지는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 다만 거기에서 협박을 하거나 뭐 죽일 듯이 달려든다거나 흉기를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들이에요. 당신이 안전해야지 당신이 피해자로서 그 사람에게 당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만났을 때 어떤 형사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 상대방도 녹음 녹취를 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당신께서 혹시 더 증거가 조금 부실한 것 같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잘 유도해가지고 녹음을 남겨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녹음을 갖다가 몰래 하시거나 아니면 대놓고 하셔도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내용들을 서면에 좀 담을 수 있다 그러면 담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서면을 쓸 때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부정행위를 했는지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서
부정행위를 했다, 뭐 성관계를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만나거나 연락했을 때에는 위약불로 얼마를 주겠다라는 내용들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너무나 좋은 거겠죠.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그 불륜남 불륜녀를 만나기 전에 마음속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피해자이고요. 당신의 만나러 가는 그 사람은 가해자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당신의 남편 또는 와이프와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 이혼 절차를 하고 말고는 당신께서 결정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불륜남 불륜녀를 용서할지 응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당신께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불륜남 불륜녀의 태도나 행동들이 이러이러한다 그러면 내가 용서를 하겠다라거나 이러이러한 행동들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응징할 거야. 이렇게 불륜남 불륜녀의 태도에 따라 가지고 당신의 의사를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또는 와이프의 부정행위들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당신의 자존감은 이미 무너져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남은 인생에 있어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혼인관계를 유지하시던 아니면 종료를 하시던지 간에 당신 스스로의 자존감을 가지시고 당신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휩쓸려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합니다. 당신 주도적으로 그 불륜남 불륜녀의 태도나 말 때문에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이미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당신 주도적으로 그 불륜남 불륜녀를 응징하시던 용서하시던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고요.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